일단 저번 시간에 프린트 받은 친구들은 빈칸 채우려고 해왔을 거고, 오늘 이제 처음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를 처음 받았을 텐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오늘 처음 받은 친구들은 프린트 받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일단 해봐야 되거든. 내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결국 우리가 독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길러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독해 능력인데,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이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 방법으로 요약을 채택할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요약의 핵심은 안 보고 하는 거. 내가 학원에서 부탁한 것도 있지만 강의를 찍어서 어쨌든 인터넷에 올리는 이유는, 오늘 처음 온 친구들 있죠. 오늘 처음 온 친구들 무조건 이전 강의 들으세요. 알겠죠?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 강의를 무조건 듣고 와야 돼. 그러니까 뭐 수업한 내용은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들을 내 수업 내용보다 첫 OT가 훨씬 중요해요.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내 수업의 목적은 내가 없을 때 너네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랑 수업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실력이 향상될 거고, 그래야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강의를 듣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랑 2시간 동안 열심히 독서 공부를 해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남아있는 게 없으면 지금 이 시간에 자거나 놀고 있는 애들이랑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너네가 해야 돼. 너네가 안 하면 절대 안 늘어. 그리고 너네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무조건 들으세요. 아시겠죠? 수업 내용보다 OT가 훨씬 중요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왜 지금 사실 프린트를 받은 친구들은 크게 의미가 없냐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내 사고방식을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수업할 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식이 올바른지,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많은 지문을 다루지 못하잖아. 근데 너네들이 일주일 동안 독서 공부를 할 때는 여기서 다루는 지문보다 훨씬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겠죠.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혼자 추가적인 지문을 공부하는 게 버겁다면, 그럼 초반에는 여기서 다루는 지문 정도를 열심히 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OT 때도 이야기했지만 1시간, 2시간 동안 한 지문을 보느냐, 뭐 4지문, 5지문을 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독서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한 지문을 보든 2시간 동안 4지문, 5지문을 보든 독서를 2시간 공부했다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양에 집중하지 마시고 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퀄리티를 무조건 높여놔야 되는데, 퀄리티를 높인 상태에서 양은 억지로 늘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2시간, 3시간 공부 시간을 잡아. 그리고 같은 퀄리티로 공부해. 근데 실력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 안에 보는 지문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때 양은 늘어나는 거지. 어거지로 늘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내가 숙제 많이 내주지 않는다 그랬잖아. 나 독서 여러분들한테 숙제 양 많이 내주지 않을 겁니다. 뭐 많이 늘려봤자 끼케야 2지문 정도가 아마 최대일 거야. 초반에는 한 지문만 계속 내줄 거고. 그러면 그 지문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올 때 그 한 지문을 뭐 대충 문제 풀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한 지문을 붙잡고 내가 이 지문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한 결과를 들고 이 강의실에 앉아서 내 설명을 들을 때, 아, 나는 저 생각을 못해서 저걸 이해를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가져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자산이고 그게 공부입니다. 행정 입법이면 행정규제 이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설명을 들을 때도
이 내용에 집중해서 들으면 안 돼요. 얘를 내가 어떻게 읽는지를 봐야 돼. 그리고 너네들이 못한 걸 빨리 가져가야 돼. 아시겠죠? 여기에 항상 포인트를 주시고, 그래서 빈칸을 채운 친구들은 내가 프린트를 나눠줄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빈칸을 뚫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채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이 빈칸에 해당하는 것들이 내가 글을 읽을 때 했던 생각들을 타이핑 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글을 이런 방식으로 읽었구나, 이거를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타이핑 친 걸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 빈칸이 내가 쓴 교재에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문은 내 교재에도 수록되어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고, 지금 선행반 교재에 있는 모든 지문이 다 당연히 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없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빈칸 자료를 나눠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빈칸 넣으면서 조금 글을 읽는 방식을 따라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따로 와서 이야기하세요. 아시겠죠? 그때 달라고 했었지. 내가 금요일날 저 자리에다 두고 왔는데 안 갖고 왔더라고. 이따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질답 시간이 있잖아요. 질답 시간에 뭐 찾아오셔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공부 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숙제로 해왔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미처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질문하셔도 되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질문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꺼리지 마세요. 비단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야. 모든 선생님들한테 질문 꺼리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조금 확인해 나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질문보다 자습을 위주로 하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질문에 의존하게 되면 내가 생각할 기회를 박탈당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최대한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은 학기 초죠. 무슨 말이냐면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요. 왜?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아직 내가 실력이 그렇게 많이 향상되지 않았잖아.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잖아. 그러면 지금은 너무 오래 고민하기보다 빠르게 질문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빠르게 질문해서 방법을 캐치하고 그걸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다가 질문하는 게 맞아. 근데 지금은 너무 오래 잡고 있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냥 몰라서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는데 안 하는 거랑 몰라서 못하는 건 달라. 아는데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건 지양해야 돼. 근데 몰라서 모르는 건 당연히 질문해야 돼. 근데 학기 초에는 내가 몰라서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기 초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질문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너네도 어차피 질문 갖고 와봤자 나는 답만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근거 뭐예요? 이거 근거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질문 갖고 와도 무조건 너네들한테 질문해요. 너네들이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들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 지문을 좀 같이 볼 겁니다. 같이 볼 거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지문은 내 교재에도 수록되어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 내 교재는 단순히 이렇게 빈칸 넣기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요약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문장별 요약이랑 문단별 요약하는 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로 수업을 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손필기가 있어요. 내 손필기가. 왜냐면 이게 OT 때도 얘기했지만 요약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요약을 통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하는 요약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요약은 하기만 하면 무조건 늘어요. 무조건 늘어. 그렇기 때문에 요약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너네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필기 요약본이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을 하는구나를 보라는 의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걸 나눠줄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나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요약을 보면서 너네 스스로 아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을 하셨구나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너네들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모든 요약본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너네들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요약을 잘했나? 이걸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이거 안 보고 요약을 했죠. 요약의 핵심은 글을 안 보고 하는 거라 했잖아. 안 보고 요약을 했죠? 그럼 반대로 얘를 안 본 상태에서 너네들이 요약한 걸 보고 얘를 최대한 자세하게 떠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한 요약을 보고 글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지를 따지라고요. 그러면 내 요약이 어느 정도 충실히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본인이 한 요약본을 보고 이 지문을 떠올렸는데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빠져있다는 사실을 캐치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다시 이 글로 가서 그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면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글을 일단 오늘은 같이 좀 볼게요. 같이 보면서 뭐야? 내가 분필통을 안 갖고 왔네. 같이 보면서 좀 선생님은 어떻게 읽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교야 비교. 알겠죠?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걸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너네들이 읽은 방식이랑 비교해야 돼. 그리고 OT 때도 이야기했지만 나도 이거 PPT 만드는 거 귀찮다. 근데 이거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야. 글을 같이 볼 때 절대로 고개 떨구지 마라. 그냥 이것만 보세요. 앞에 봐. 알겠죠? 앞에 보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생각에 집중해. 알겠죠? 계속 머리를 굴려야 돼. 이 사고를 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되게 귀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리를 쓰는 행위 자체가 귀찮다고. 솔직히 가만 앉아서 잘하는 사람이 떠드는 걸 듣고 받아 적는 게 되게 편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하려고 해.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찮아도 그리고 하기 싫어도 어거지로라도 머리를 굴려야 돼. 이게 내가 생각을 하는 것도 습관이야. 얘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귀찮아도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의식해서 하지 않으면 또 멍 때리고 그냥 앞에서 떠드는 거 듣고 받아 적고만 있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시면 이제 성적이 안 오르니까 생각해. 어차피 내가 너네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계속 질문할 거니까 질문했을 때 답하라고 노력하세요. 아시겠죠? 자 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내 기억에는 같이 봤던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일부러 좀 빨리 읽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읽은 속도가 너네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장을 눈으로 읽는 속도일 겁니다. 그죠? 눈으로 읽는 속도일 겁니다.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강조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어? 스스로 납득했는지를 자기한테 계속해서 질문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문장을 읽었죠? 그럼 눈으로 읽으면서 아, 이 문장을 읽었구나만 인식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하면 사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자를 눈으로 따라 읽고 있으면 안 돼. 독서는 글자를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읽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여기를 이해했는지는 어떻게 점검하라고? 요약하라고. 이 문장을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약은 어떻게 한다고? 이걸 안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문장을 쭉 읽었을 때 스스로 이 문장을 안 본 상태에서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요. 안 되면 다시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장은 한 번 읽고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도 이 문장을 한 번 눈으로 쭉 읽고 오케이 이해됐어 하고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야. 다시 읽었다고요. 왜? 문장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길고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많잖아. 그죠?
행정 주체, 행정 목적, 행정 규제 이렇게 행정 어쩌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수식 관계가 여러 번 나타나죠. 그러면 나도 얘를 눈으로 쭉 따라 읽었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기억에 잘 안 남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서술어 중심으로 다시 읽는다고.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서술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진짜 이 문장에서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의 전체 서술어는 뭐야?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이겁니다. 그죠? 뭐가? 행정 규제가. 그죠? 그럼 이 문장에서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은 뭐야?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문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행정 규제가 뭔지 모르니까 이만큼이 행정 규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얘를 읽어야 돼요. 근데 얘도 길죠? 얘도 기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서술어 중심으로 다시 읽어보는 거야. 행정 규제가 뭔데?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구나. 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구나. 이거야. 일단 행정 규제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입니다. 그죠? 근데 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 그럼 여기서 또 어휘를 하나 체크해야 돼요. 행정이 뭔데요? 좋아. 일단 찾은 걸 확인하려고 눈이 가는 친구들은 잘한 건데 첫 번째, 내가 행정이 뭐냐고 물었더니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이건 절대 안 된다. 내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지문을 보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개지랄까지는 아니고 지랄 정도만 할 건데 앞으로 내가 어휘 물어봤는데 어버버 된다? 절대 용납하잖아. 아시겠죠? 진짜 개지랄 할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내가 어휘 가지고 개지랄 하는 건 무슨 어휘 패티시가 있는 게 아니야. 너네들한테 어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내가 이 어휘를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하는 버릇, 즉 자기 점검의 버릇을 체화시키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모르는 어휘를 찾는 행위가 당연시 돼야 돼요. 그냥 뭔가 이거 어휘 안 찾으면 저 새끼가 또 지랄할 텐데 이 생각 때문에 어휘를 찾는 게 아니라 모르는 어휘가 나왔으니 당연히 찾아야지 이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아마도 내 생각엔 지금 행동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갑자기 어버버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본인이 얘를 모른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왜? 자주 본 글자니까.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눈에 익은 문자라고 그 뜻을 아는 건 아니야. 알겠죠? 판단 기준 어떻게 잡아라 그랬어? 선생님, 그러니까 나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돼. 저 새끼가 나한테 행정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봐야 돼. 그걸 답하지 못하겠으면 그냥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행정이라는 건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사실 사법, 입법을 제외한 행동들을 이야기해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하는 일들이야. 나라가 하는 일들이 행정이야. 그래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 주체가 얘를 실행하는 애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게 행정 규제예요. 자, 그럼 정리한다. 첫 번째 문장.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행정 규제라는 걸 이야기할 거야. 앞으로 행정 규제라는 걸 이야기할 건데 이 행정 규제라는 애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돼. 근데 너네들 행정 규제가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행정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행정 규제는 뭐냐면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뭐 의무 부과하거나 뭐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여기까지야.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축자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축자적 이해. 내가 OT 때 축자적 해석을 이야기했었어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한다. 자, 여기서 축자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글자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해석한다 이 뜻이라고 했어요. 글자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해석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이 행위가 축자적 해석이에요. 축자, 이게 글자가 함축한다 이런 뜻이니까 글자가 함축하라는 걸 해석하라고 이렇게
요 표현을 읽어내는 게 축자적 해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말의 대부분은 한자어기 때문에 축자적 해석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개념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걸 하려면 어휘력이 늘어야 돼. 얘가 무슨 자인지 알아야 뭐 축자적으로 해석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휘를 계속 쌓아가야 돼. 단기간에 안 돼. 아시겠죠? 얘는 축자적 해석이야. 근데 지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축자적 이해를 해야 된다 했죠. 축자적 이해. 자, 축자적 이해는 뭐냐면 지금 행정규제 개념 정의를 읽고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 이해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말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내가 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야. 저번 시간에 예시로 들었던 그 짜장면, 짬뽕, 뭐 깐풍기, 탕수육을 중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개념을 최대한 이 글자를 활용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쉽게 설명하면 의미를 글자에 붙여놓는 거예요. 의미를 글자에 붙여놓는 거예요. 왜 이 행위를 하냐면 지금 얘가 이해가 됐어도 뒤에 내용을 읽다 보면 이해한 내용도 까먹을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정의는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앞으로 얘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등장할 거고 선지에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이 글자에 붙여놓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냐? 이 글자를 보고 의미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글자를 보면 의미가 환기되게 만들어 놓는 작업을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도 나중에 어차피 선지든 지문이든 이 글자는 또 등장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글자를 보고 환기하게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축자적 이해야.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걸 연습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얘를 축자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거야. 해보세요. 나름대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나름대로 생각해. 어차피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이해할 거야. 이야기해줄 거야. 이야기해줄 건데 이거를 내가 이야기한 걸 듣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너네들이 해보려고 끙끙대다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랑 비슷하게 생각했네 혹은 나는 저 생각은 못했네 를 깨닫는 거랑 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 기회를 주는 거니까 생각해봐요. 잠깐. 행정규제 어떻게 이 개념을 저 글자에 붙여놓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했어요?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선생님이라면 행정 규제는 뭐냐면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규제하는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결국 국민의 권리 제한, 국민에게 의무 부과를 규제한다라고 퉁치겠다 이 얘기예요. 의미는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보고 규제하는 거였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 실현하기 위해 이렇게 환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이해했습니다. 넘어가요. 이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한 문장 읽는데 도대체 몇 분을 박는 겁니까? 지금은 수업을 위해서 내가 천천히 설명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너네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지금 내가 이 정도 시간을 박아야만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시간을 박아야 수능 때는 시간 내에 풀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지금 내가 이게 오래 걸린다고 그냥 넘어가면 영원히 안 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한 지문을 2시간, 3시간 붙잡고 있어도 괜찮다는 건 한 지문을 2시간, 3시간 눈으로 읽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한 지문 2시간, 3시간 봐. 그래도 돼 라고 얘기해봤자 너네들은 그 2시간, 3시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저렇게까지 봐야 되는구나를 익히고 그 다음 주 수업 때까지 내가 내준 숙제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문들을 이렇게 읽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저 정도까지 읽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구나를 깨닫고 그 부분 보완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야. 길죠. 문장이 길어요. 이것도 눈으로 쭉 읽었을 때 한 방에 이해하는 건 내 생각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야. 서술어를 중심으로 다시 읽어요. 서술어를 중심으로 다시 읽어. 서술어가 뭔데? 그렇지.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뭐가요? 무슨 비중이 커지는데? 그렇지.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 자, 봐봐.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 하나 이야기한다. 일단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중간중간에 지문에 지시 표현이 나올 때가 있죠. 이러한, 이는 이렇게 지시하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죠. 지시 표현이 나오면 그 지시 표현이 받는 내용이 뭔지를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시 표현을 안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지시 표현이 받는 바를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안 보고 요약하는 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 이해가 됐는지를 점검하는 거라고 했잖아. 이해가 되면 암기하지 않아도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마찬가지야. 지시 표현을 안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는 뜻이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시 표현이 등장해서 이 지시 표현이 받는 게 뭐지?를 생각해 봤는데 안 보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어. 그럼 무슨 말이야? 그 부분 날라갔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피드백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내가 여기가 날라갔구나 하면 그냥 바로 앞에 보고 눈으로 확인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글이 망가졌을 때 어디가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 표현이 나오면 의식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단순히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공부 방법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이라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걔를 이해하기 위해 투자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개개인마다 달라요. 그죠? 개개인마다 달라. 근데 적어도 이해가 안 됐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는 할 수 있어. 밑줄은 쳐놓을 수 있다고요.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구나. 이걸 밑줄을 쳐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시 표현을 점검하는 행위는 시험장에서도 공부를 할 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정의된 개념은 지시 표현이야. 아시겠죠? 정의된 개념은 지시 표현이야. 무슨 말이냐면 행정 규제라는 단어가 여기 또 등장했죠. 얘는 앞에서 개념 정의했죠. 그러니까 글자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독서는 글자를 눈으로 읽는 행위가 아니라 의미를 읽어내는 행위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행정규제를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얘를 읽으면서 이걸 떠올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여기 있는데 행정규제가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바로 다시 일로 돌아가야 돼. 알겠죠? 왜? 이미 망가졌다는 거 알았죠? 근데 여기서 이걸 문대고 넘어가잖아? 그럼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 아시겠죠? 여기서 확인을 해야 돼. 자, 아까 행정규제가 뭐였어요? 그렇지. 그냥 얘기해. 지금 잘했어요. 어차피 내가 알아서 걸러 들 거야. 중요한 건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알겠죠? 행정주체가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 규제하는 거였죠? 국민을 규제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하려고 하는 말은 뭐야? 행정입법에 의해서 국민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 규제하려고 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행정입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입법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행정입법이 뭔데요?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이야. 그죠? 자, 뭐 해야 돼? 축자적으로 붙인다. 알겠죠? 이 글자에다가 이 의미를 붙여놓으려고 해야 된다. 알겠죠? 붙여보세요.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그래. 결국 어떻게 붙이면 돼? 행정기관이 입법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입법의 어휘적 의미가 뭔데요?
그렇지. 법을 세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입법이라는 어휘를 알고 있으면 행정입법을 어떻게 그냥 붙여놓으면 돼? 행정기관이 만든 법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이야?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으로 국민을 규제하는 일이 늘어났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 말인즉 얘가 특이한 상황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특이한 상황이라고 했잖아. 왜 특이한 상황인 거야? 원래 행정규제는 뭐에 근거해야 됐어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밝히고 들어간 게 첫 문장에서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돼. 이것부터 밝히고 들어간 게 이 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인데 얘가 예외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밝힌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 행정기관의 예시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그 행정기관에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같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행정부의 수반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가 대통령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를 한 문장으로 합쳐놓으니까 눈으로 쭉 따라 읽으면 의미 파악이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의미 파악이 힘들었다면 지금 내가 읽은 것처럼 서술어 중심으로 다시 읽어나가면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되거나 아니면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싹 다 예시죠.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예시들은 머릿속에 넣어두려면 이해가 아니라 암기야. 그죠? 이거는 이해 영역이 아니잖아. 그죠? 그냥 행정 규제,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일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나 보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죠. 얘네들은 어거지로 머리에 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데 밑줄을 쳐놓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OT 때도 강조했죠. 밑줄엔 무조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치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스스로 밑줄 친 걸 점검해 봐야 되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점검 행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야? 다 읽고 나서 너네들 나름대로 밑줄 쳐놨겠죠. 그럼 너네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밑줄 왜 쳤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 스스로에게 너 여기에 밑줄 왜 쳤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없으면 거기는 싹 다 밑줄을 빼야 돼. 알겠죠? 정말 필요한 데만 쳐야 돼. 그리고 밑줄에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나 의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데 밑줄을 칩니다. 이런데 밑줄을 치는데 너네들은 안 쳤어도 너네들의 이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문장이 이 글에서 중요 정보냐 하면 그건 아니야. 근데 나는 애초에 밑줄을 중요한 정보에 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밑줄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해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정보에 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은 굳이 밑줄을 치지 않는 거야.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건데 나중에 그냥 확인하는 게 편하겠는데 하는 데다 그냥 밑줄을 친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데 밑줄이 쳐져 있는 거야. 내 글에는. 근데 너네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거는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까 괄호 정도로만 체크를 해두고 진짜 중요한 정보에 나는 밑줄을 쳐야지 라고 하면 다른 데 쳐놔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뭐라고? 너네들 스스로가 너네들한테 여기 밑줄 왜 쳤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된다. 알겠죠? 무조건 이유는 있어야 돼. 내가 의도를 가지고 밑줄을 쳐야
나중에 밑줄 친 부분을 보고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너네들이 밑줄이나 기호를 열심히 체크를 해놔도 실제 문제를 풀 때 그 밑줄이나 기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쳤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스스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쳤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그냥 슥 읽고 넘어갑니다. 밑줄 치고 이런 상황들이 행정규제사항과 관련이 있구나.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여기서 이러한이 받는 게 뭐예요? 그래, 예저에. 여기가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지시 표현을 안 보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안 보고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봐. 여기서는 지시 표현이 머리로 안 떠올라도 괜찮죠? 선생님, 왜 선생님 말을 선생님이 반박하세요? 반박한 게 아니야. 지시 표현을 안 보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해도 점검인데 나는 얘를 이해를 안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건 머리로 안 떠올라도 돼. 대신 이 생각은 해야 돼요. 이걸 다시 한 건 이러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받았죠. 그럼 나는 이때 얘를 머리에 넣어놓지 않았으니까 눈으로는 한 번 더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지시 표현으로 받아놨잖아.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정보니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눈으로 한 번 더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확히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진 않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이 예시고 지금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행정기관이 국회에 비해 이 예시들을 다루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규제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설명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이 글에서 일부러 넘긴 거다. 떠올리라고. 내가 설명하려는 내용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1문단 요약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앞에 봐. 다 앞에 보세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1문단 요약할 거다. 내가 얘기했죠. 안 보고 해야 돼. 그 일부러 넘긴 거야. 밑에도 보지 말고 PPT에도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에서 꺼내. 알겠죠? 자, 1문단 요약하세요. 이러면 너네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한 문장 요약부터 떠올려야 돼. 무슨 말이냐면 1문단의 핵심 내용이 뭐였지? 이것부터 떠올려야 돼. 자, 1문단에서 진짜 하려고 한 얘기가 뭐예요? 자,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가 1문단에서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야? 아니야.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좋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 1문단에서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를 떠올렸죠? 여기다가 붙여나가는 거예요. 1문단의 내용을. 자, 행정입법이 뭐였는데요? 그렇죠.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행정기관이 만든 법으로 행정규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왜 특이한데요? 그렇지. 원래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령에 기반해야 되기 때문에 특이한 거야. 그죠? 그러면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에 의해 행정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데요? 그래, 그 예시들이 왜 나온 건데요? 그렇지. 걔네가 얘보다 얘네가 다루는 게 더 적합해서야. 그러니까 결국 그 예시도 이 정보가 중요한 거죠. 그런 예시들은 국회에 비해 행정기관이 다루는 게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행정규제를 따질 때, 행정을 규제하려고 할 때, 국민들을 규제하려고 할 때 얘네가 다루기 더 적합한 건 얘네가 만든 법으로 규제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시들이 늘어나니까 얘도 늘어나고 있다. 이게 1문단에서 하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너네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건 그래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너네들은 너네들 스스로에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한 지문 봤죠? 일주일 동안 이 한 지문 봤죠? 이 한 지문을 지금 내가 설명한 수준으로 이해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한 문단을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이야기한 수준으로 이해했어야 돼. 그럼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 정도까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면 어디가 빵꾸가 뚫렸는지 해온 애들은 알죠? 내가 여기는 저 정도까지 못했네? 알죠? 그걸 알고 있잖아? 거기에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체크를 해놓고 선생님은 여기를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해가 되는구나를 적어놔야 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까먹는다. 이딴 거 적어봤자 의미 없다고요. 이런 거 적지 말라고. 이거 어차피 글이잖아, 글. 그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읽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항상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 문단 갑니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대요. 자, 내가 OT 때 또 강조했던 게 뭐가 있었어? 우리가 글을 읽는 방식은 필자가 글을 전개하는 방식과 동일해야 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당연한 얘기인데 너네들은 그 당연한 걸 의식하지 않는 게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입법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죠. 분류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구분 분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구분 분류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분 분류의 핵심이 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구분 분류를 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잡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 이후의 정보를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읽어 나갈 거 아니야. 이거를 의식하고 읽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읽는 건 나중에 이해도에서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얘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 얘를 나누고 있는 거죠? 얘를 지금 위임명령, 그 다음 행정규칙, 그 다음 조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건데 구분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에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되냐면 첫 번째, 구분이란 기본적으로 상위 정보를 하위 정보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상위 정보를 하위 정보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위 정보는 공통점이다. 일단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다 행정입법이야 라는 생각을 놓치면 안 돼. 절대로. 아시겠죠? 아니 선생님 뭐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너네들 대부분 놓칩니다. 대부분 놓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글 너네들 읽어서 알고 있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위임명령 쭉, 행정규칙 쭉, 조례 쭉 얘기하죠. 그 행정규칙, 조례까지 갔을 때에도 얘네들이 이거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를 떠올리고 있었어야 돼. 결국 얘네도 얘니까. 그걸 못했다면 중요한 정보를 이미 놓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저는요 의식에도 놓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걸 적으세요. 그냥 시험지 옆에 이런 애를 적어놓고 자꾸 눈으로 보라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얘네로 나눴어. 얘네로 나눴어. 그러면 얘네로 나눌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위 정보끼리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하위 정보는 차이점이 나왔을 때는 잡아야 돼. 그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차이점 중심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필자도 얘를 굳이 나눠서 설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행정입법을 묶어서 설명하면 되잖아. 굳이 나눈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다른 점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굳이 분류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통점 차이점 잡는 건 독서에서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강조하시잖아. 너네들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이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또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기준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차이점을 단순히 문장 단위로 쭉 나열하는 경우 있죠. 나열하는 경우 그걸 병렬적 정보로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기준을 잡아서 정리하려고 노력해야 돼. 기준을 잡아서 정리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장동건이랑 이거 너무 옛날 사람인데 차은우랑 장원영이 있어요.
얘네 차이점을 대조할 겁니다. 얘네 차이점을 대조할 거야. 자, 차은우는 직업이 뭐야? 네, 배우죠. 얘 배우 맞죠? 아이돌이야? 둘 다야? 그렇구나. 그러면 예시가 잘못됐는데? 얘들아, 아이돌 시절 차은우는 이죠. 알겠죠? 그런 거 없는 거야. 이제부터 배우야. 알겠죠? 장원영은 가수야. 아이돌이니까. 그러면 문장에서 차은우는 배우고 장원영은 가수다. 이렇게 대조하면 옳은 대조야 돼. 옳은 대조야. 이렇게 대조해도 됩니다. 그리고 차은우는 남성이고 장원영은 여성이에요. 이렇게 대조해도 옳은 대조죠. 근데 차은우는 배우지만 장원영은 여성이에요. 이렇게 대조하는 건 옳지 않은 대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얘네들을 대조할 때 무조건 얘를 주면 땡큐야. 예를 들어서 차은우와 장원영은 직업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데 차은우는 배우고 장원영은 가수예요. 이렇게 정보를 주면 땡큐야. 기준 좀 잡아놓으면 돼요. 안 주고 해도 머릿속으로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야. 지금 이 예시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아니 뭐 저런 당연한 말을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래서 너네들한테 낯선 정보로 비교 대조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잡는 게 까다롭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저 이 문단 와서 보겠습니다.